홍준표 젠더 감수성. 이름만 들어도 홍준표와 젠더 감수성은 이미 매치가 안 되죠. 매치 안 되죠. 예, 전혀. 뭐 이런 거 사랑의 폭력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다가 여성 인사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자리를 왜 마련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해서 성공한 거 보고 이제 배가 아파서 자기도 해보려고 한 건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 제목이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인데 그러면 홍준표 예, 대표직 내려놓으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초에서 여성으로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인간 자체가 마초적이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인정한 그쵸. 거죠. 예, 스스로 인정했죠. 그러면 네. 여성 당 대표를 뽑으란 얘기인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작부터 틀렸어요. 예. 뭐 사회자가 발제를 듣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까 홍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더 폭력이 뭐냐?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젠더 폭력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진짜 트랜스젠더한테 한번 맞아봐야 돼 진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를 마련한 아까 말한 유석춘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저번 주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했어요. 연세대 학생들한테 뭐. 이 사람이 연세대 불시에. 사회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었고 사회 잘 보겠네요. 네, 사회 보잖아요. 혁신위원. 그날 연대 사회학과 애들이 많은 그 사회에 대한 동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자꾸 뭔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자꾸 홍준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쪽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얻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지 않아서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라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나 젠더에 대한 어떤 성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그 성인지 개념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면 이거 안철수는 그 극중의 칼로 자기 팔다리를 자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칼날에다가 자기 팔다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어느 정도의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 한 발언을 보면 나오네요. 남성우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홍준표 당신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람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데 그거랑 젠더 그러니까. 의식이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딴 물에서 놀고 있는 거고 나는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 사람들도 조금 이상해. 그냥 토론비 주니까 갈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 네. 이런 분이 있네요.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엄청난 실망감을 줬다. 홍준표를 보면서. 홍준표의 발언에 의해서.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런 상상은 자유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저급함 이거를 뭐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도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식 촌년이라는 표현이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 개똥 빨아먹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촌놈이든 촌년이든 욕이에요. 비하 발언이죠. 예. 영감탱이하고 우리가 비슷한 거잖아. 이 개자식아라는 표현이 정말 고추 친구 안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 목욕탕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농담이 될 수 있지만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제3자가 들으면. 예, 제3자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욕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인데 와이프한테 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친근감의 표현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성인지 의식을 떠나서 그냥 언어에 대한 개념, 관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약간 젠더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낮추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 같은 게 있어요.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이다 이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우 정말 팔불출도 만들어주고 버리고 싶네 진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이라던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너의 와이프 예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예뻐 집에서는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예. 그게 뭔가 칭찬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인사말 같은 건데 외국에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우리 재윤애비님이 생각이 나네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예.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 불타오르시던 볼 때마다 예. 볼 때마다 새롭게 이쁘대잖아. 사랑스럽고. 정말 부러운 거죠. 그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긴 해요. 심장에 너무 무리가 와. 그런데 일단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을 맡고 있는데 근데 이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한 말의 맥락이 이런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남성 우월적으로 남자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 성평등을 넘어 여성 우월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든다. 주장이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딱 어디 논리냐면 일베 논리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중학생들 있죠. 일베를 이렇게 신봉하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남학생들한테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딱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부터 욕을 정말 심하게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일베 논리인 거예요, 이게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는 건 눈에 드러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TV 뉴스를 볼 때 남자 앵커 한 명, 여자 앵커 한 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성평등한 사회야.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가 엄마 말에 기가 주고 사니까 우리 사회는 여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뭐 수만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사장이 왜 없어요? SK텔레콤 들어갈 때 평직원들은 여자 반 남자 반이에요. 근데 부장만 돼도 여자가 없어요. 이사급으로 올라가면 100% 남자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말 절대적인 약자라는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신과 출산이 딱 이슈에 올라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은 출산한 임산부들과 그 엄마들에 대해서 산모들에 대해서 그냥 별개의 인간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어떤 생존의 목적이라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겪는 감정적인 고통이나 소외감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아이를 낳은 거지 네가 네 문제야라고 이렇게 제외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도 어떤 그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석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심지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 입으로 청년들한테 일배 자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월적이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 범죄라던가 심지어 뭐 몰래카메라, CCTV 해킹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지적했지만 강원랜드 심지어 청탁으로 들어갔는데도 여자의 연봉은 남자보다 낮았어요. 이런 게 바로 유리천장이거든요.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대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중에서 최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미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혁신위원장이라는 이 사람 사회학과 교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무식하네요. 교수라고 해서 다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너무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특히나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영어가 기본 제1 언어잖아요. 네. 언어의 구조, 표현, 대명사의 쓰임새들 이런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확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회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개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건 공부 안 한다는 거죠, 평소에. 너무 사회를 보는 것에만 치중한 거죠. 아우, 답답해,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놓고
이 토론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주최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준비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제 토론을 하는데 발제 강연을 하는데 홍준표 이 양반은 한 5분에서 7분 동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또 모습을 네. 연출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설마 자유당. 곰곰이 듣고 있었겠죠. 곰곰이. 이 자리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서 카메라 10대가 녹화 중이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었고 한 취재 기자는 꿀잠 주무시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좀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잘 모르는 낯선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은 저 무슨 이야기지 하고 귀 기울여 듣다가 슬쩍 잠이 오잖아요. 네.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은 홍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토론회를 주최해놓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싸우기도 잘 싸운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데 여자들은 눈치도 안 보고 잘 싸우더라. 아니 이런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에서 이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아니, 이렇게 대놓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목욕탕에서 하는 거예요. 때밀면서 네, 목욕탕에서 다 씻고 나와서 남자들 다 빨가벗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밖으로 새지 않는다는 빨가벗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범이야라는 공범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나 하는 이야기이지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진짜. 참 이 사람은 참 한 행사에서 어마어마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네요. 홍준표가 또 패널들에게 젠더라는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그럼 안다고 하냐. 자랑이다. 자랑이다 이놈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홍준표한테는. 그리고 행사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젠더라는 게 사회적 성이고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한다. 젠더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찾아봤다. 자랑이다. 아,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랍네요. 진짜 대통령이 만에 네. 하나라도 됐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이 대한민국을 저주하지 않은 이상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힘들죠. 한번 탈탈 다뤄보자고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한 강효상이라는 자유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 당수를 저희가 모신 적도 있다. 박근혜요. 청와대 모비서관은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도 멀쩡히 근거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자기들이 자비를 베푼 것 마냥 네. 일단 뭐 젠더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회적 이치로도 70년간 거의 70년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전형적인 시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정말 딱. 저는 이 사람들 말하는 태도에서 대여섯 살짜리 꼬마들이 잠자리를 잡아서 죽이는, 날개를 뜯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뜯어내면서 이렇게 천천히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오는지, 죽인다는 행위가 어떤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살, 12살 어떤 성인이 돼가면서, 청소년이 돼가면서 그런 걸 못해요. 왜냐면은 공감력이 생기거든요. 통증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약한 생물한테 그런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자유한국당 이 젠더에 관련된 이런 정말 개념 없는 발언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남성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덫 때문에 다시 남성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걸 떠나서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뭐 무식한 새끼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뭐 무식한 소리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비수 같은 말이거든요. 굉장히 절실하니까. 근데 이게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진짜 모른다는. 6살짜리는 백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나이살 먹은 사람들이 정치한다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무식하는 건 정말 파면시켜야 돼요.
오죽했으면 바른정당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돼지발정제 사건을 공공연히 떠들었던 홍 대표가 젠더 폭력이 뭐냐고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라며 마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면 홍 대표가 당연 1등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뭔가 홍준표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려면 사실 젠더 폭력이란 말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그냥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젠더 폭력이라고 하니까 처음 개념부터 안 잡히는 거고 이거는 왜 성폭력이 젠더 폭력이 됐을까? 왜 그렇게 말을 왜 영어와 한글을 붙였을까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름 검사까지 했으니까 그 의미는 그런 거구나. 근데 사회적 약자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내거나 했던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공감력은 완전히 결여되어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필독서라고 그런 수식어가 붙었던 책이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유명했잖아요. 이 책을 홍준표가 읽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읽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소설인데요. 주변에 일단 여자친구들한테는 다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5권 정도는 선물도 했어요. 꼭 읽어봐야 된다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김지영 씨가 겪는 그 소설 안에서 김지영 씨가 겪는 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여성들이 한 번씩은 겪어봤던 걸 이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자체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자들은 한 번도 상상하거나 겪어본 적이 없는 개념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남자아이부터 먹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누나들이랑 저랑 셋이서 밥을 먹는데 항상 저한테 뭔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잘못됐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거죠. 작은 사소한 거지만 약자 입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각성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 작은 소용돌이 하나가 나머지를 다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이렇게 자그마한 실로 이제 모든 사연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완성되거든요. 좀 끔찍했어요, 그게.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인 경험이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꼭 읽어보길 바라는 추천 작품 중에 하나죠.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젠더 감수성? 이게 확 바뀌는 어떤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기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고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 82년생 김지영 이 시대에 살았던 여자지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서러웠던 할머니에 대해서 서러웠던 기억이 뭐냐면 저는 할머니가 저와 제 남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제 남동생만 한약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여자가 크지 못하는 굉장히 사소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뭔가 남자 뒤에 서야 되고 뭔가 남자 보스에 대해서 내가 뭘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파이팅한 그런 걸 타고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젠더 감수성의 문제에서 더 큰 개념으로 보면은 아이를 육아해서 유리천장을 벗어나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도 같은 회사에서 큰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정말 뭐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 그렇게 말아먹은 안타깝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남자만 국한되어 있을 때보다 여자까지 합쳐진다면 그건 2배 되는 거잖아요. 좋아질 확률이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유한국당이 오늘과 같은 이런 뭔가 적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로 해서 오히려 더 공분을 사는 이런 일은 한 번의 이벤트만으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딱 하나 있네요. 방송 소재를 주니까. 그건 좋네요. 그렇기도 하고 너무 홍준표의 민낯을 봤어요. 역시나 그렇구나. 뭐 솔직하게 젠더도 오늘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잘 들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젠더 감수성. 이름만 들어도 홍준표와 젠더 감수성은 이미 매치가 안 되죠. 네. 매치 안 되죠. 예, 전혀. 뭐 이런 거 사랑의 폭력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다가 여성 인사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자리를 왜 마련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해서 성공한 거 보고 이제 배가 아파서 자기도 해보려고 한 건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 제목이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인데 그러면 홍준표 예. 대표직 내려놓으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초에서 여성으로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인간 자체가 마초적이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인정한 그쵸. 거죠. 예, 스스로 예. 인정했죠. 그러면 네. 여성 당 대표를 뽑으란 얘기인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작부터 틀렸어요. 예. 뭐 사회자가 발제를 듣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까 홍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더 폭력이 뭐냐?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젠더 폭력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진짜 트랜스젠더한테 한번 맞아봐야 돼 진짜. 그래서 홍준표의 발언에 의해서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런 상상은 자유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저급함 이거를 뭐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도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식 촌년이라는 표현이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 개똥 빨아먹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촌놈이든 촌년이든 욕이에요. 비하 발언이죠. 예. 영감탱이하고 우리가 비슷한 거잖아. 이 개자식아라는 표현이 정말 고추 친구 안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 목욕탕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농담이 될 수 있지만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제3자가 들으면. 예, 제3자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욕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인데 와이프한테 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친근감의 표현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성인지 의식을 떠나서 그냥 언어에 대한 개념, 관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약간 젠더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낮추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 같은 게 있어요.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이다 이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팔불출도 만들어주고 버리고 싶네 진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이라던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너의 와이프 예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예뻐 집에서는 뭐 개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예. 그게 뭔가 칭찬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인사말 같은 건데 외국에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득 우리 재윤애비님이 생각이 나네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예.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 불타오르시던 볼 때마다 예. 볼 때마다 새롭게 이쁘대잖아. 사랑스럽고. 정말 부러운 거죠. 그런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긴 해요. 심장에 너무 무리가 와. 그런데 일단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을 맡고 있는데. 근데 이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한 말의 맥락이 이런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남성 우월적으로 남자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 성평등을 넘어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나 젠더에 대한 어떤 성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그 성인지 개념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면 이거 안철수는 그 극중의 칼로 자기 팔다리를 자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칼날에다가 자기 팔다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어느 정도의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한 발언을 보면 나오네요. 남성 우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홍준표 당신은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람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데 그거랑 젠더 그러니까. 의식이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그 딴 물에서 놀고 있는 거고 나는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 사람들도 조금 이상해. 그냥 토론비 주니까 갈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 네. 이런 분이 있네요.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엄청난 실망감을 줬다. 홍준표를 보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를 마련한 아까 말한 유석춘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저번 주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했어요. 연세대 학생들한테 뭐 이 사람이 연세대 불시에. 사회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었고 사회 잘 보겠네요. 네, 사회 보잖아요. 혁신위원. 그날 연대 사회학과 애들이 많은 그 사회에 대한 네. 동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자꾸 뭔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자꾸 홍준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쪽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얻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지 않아서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라는 그 캐릭터가